자, 35장입니다. 파일 보호 및 보안. 그래서 우리 앞에서 파일에 대한 걸 배웠고, 이번에는 그럼 파일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안할 것이냐. 얘네들은 우리 앞에서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또 뒤에서도 또 나올 것 같고,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하는 게 저도 참 힘들죠. 여러분들 공부하는 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녹음기를 딱 실행하면 또 쭉 갑니다. 그지? 근데 그 실행하기가 힘든 거야. 여러분들도 책 펴기가 힘들죠? 책만 펴면, 근데 또 책은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책을 펴도, 두 장보다 안 돼. 그리고 덮어버리는데, 이 강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여러분들도 좀 힘든 거 압니다. 똑같이 다 힘들어요. 하지만, 해야 돼. 왜? 나의 발전을 위해서. 그지? 저는요, 왜 해야 될까요? 그냥요. 그냥은 아니고, 사실 이 강의를 하는 거로선 저한테는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고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는 강의 중에 하나예요. 이걸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수강생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짠가? 자, 우선은 파일 보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원 보호 기법이 나와요. 그래서 자원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 종류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은 접근 제어 행렬, 영어로도 기억하세요. 액세스 컨트롤 매트릭스, 접근 제어 리스트, 권한 리스트, 락키, 전역 테이블 이런 애들이 있고요. 사실 종류만 출제가 됩니다. 이제 간혹가다 좀 상세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거고 대부분 한 70% 정도의 문제는 이 다음 중 자원보호 기법이 아닌 것은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이 권한 리스트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접근 제어 리스트, 접근 제어 행렬 이렇게 세 개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 행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주 나온다는 거는 시험 전체가 아니라 요 과목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 자, 사용자나 프로세스 등의 접근 주체와 시스템 자원, 통신 자원 등의 접근 개체를 행렬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별로 읽기, 쓰기, 실행의 제어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접근 제어 리스트는 객체를 기준으로 접근 리스트를 구성한다. 객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 영역을 정의하고 어떤 영역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접근 제어 리스트로 적는다. 자, 권한 리스트는 접근 제어 행렬에 있는 각 행, 즉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각 사용자에 대한 자격들로 구성되며 자격은 객체와 그 객체에 허용된 연산 리스트래요. 락키는 접근 제어 행렬 접근 제어 리스트와 접근 리스트를 절충한 기법으로 영역의 키값을 설정해서 영역의 객체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접근을 허용하는 기법이래요. 전역 테이블은 영역, 객체 접근 권한을 필드명으로 적고 세 가지 데이터를 순서대로 하나의 레코드씩 추가해서 테이블로 완성하는 거래요. 자, 파일을 보호하는 방법은 우선은 파일 명명, 파일 이름을 다른 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비밀번호 어떤 건지 아시죠? 뭐 읽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암호화 접근 제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백업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자, 보안 유지 방식 보안 우리 앞에서 한번 봤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쉬운 내용들이고 자, 그럼 보안 유지 기법에는 이제 외부 보안 기법과 내부 보안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 침입자나 천재지변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 외부 보안이라고 하고 종류에는 시설 보안, 운용 보안 어떤 건지 아시겠죠? 글씨만 봐도 알 것 같아요. 내부 보안은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 내장된 보안 기능을 통해서 신뢰성을 유지하고 시스템을 보호하는 거예요. 안쪽으로 인터널.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은 말 그대로 사용자 신원을 운영체제가 확인하는 거. 비밀번호를 넣는다든지 윈도우즈 보면 로그인 창 뜨죠. 이런 게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얘네도 출제됩니다. 암호화 기법이야 뭐 우리 앞에서 봤죠? 안 봤냐? 나중에 또 데이터 통신에 또 가면 보는데 제가 지금 책을 동시에 두 권을 같이 쓰다 보니까 막 혼돈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비밀키 시스템은 암호화 해독의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기법으로 해독키 비밀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비밀키라고 하는 거는 양쪽에 있는 키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얘를 다른 말로 대칭키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는 대표적으로 DES 그지? 그래서 비대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고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양쪽에
키가 달라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르기 때문에 공개해도 되는 거야. 대신에 얘는 비대칭 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적으로는 RSA가 있다라는 거. 기타 보안 기법에는 인증 교환 기법과 디지털 서명 기법이 있고, 디지털 서명이야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수신자가 메시지 전송 도중에 변경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메시지가 정당한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법. 됐죠? 그 다음에 부인 방지. 요거 기억하세요. 부인 방지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가끔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안, 아주 가끔이요. 10년에 한 번. 보안 메커니즘 중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한 자의 송수신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송수신 증거를 제공하는 거. 우리 메일 보내고 나면 수신 확인되죠? 이게 부인 방지예요. 야, 너 읽었는데 왜 구라쳐? 카톡에 보면 있죠. 그치? 카톡에도 부인 방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내고 읽으면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지? 다음이 설명하는 자원보호기법은 접근, 제어, 행렬에 있는 각 즉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각 사용자에 대한 자격들로 구성되며, 자격은 객체와 그 객체에 허용된 연산 리스트다. 그래서 이건 권한 리스트죠. 그래서 capability list. 영어로 기억하세요. 기사는 영어로 다 나옵니다.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 내장된 기능으로 프로그램의 신뢰성이 있는 운영과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 이거 운영체제나 하드웨어는 내장된 거니까 이건 내부 보안이 되겠네요. 자, 보안 유지 방식 중에서 운영체제가 사용자의 신원, 이건 뭐야?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이네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원보호 기법 중에서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건 접근 제어 행렬, 접근 제어 리스트, 권한 리스트, 권한 행렬이 없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간단히 또 봤습니다.